자,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 우리 하랑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책 72페이지에 보면 이 책 저자가 욕망은 나쁘다라고 이렇게 욕망은 그냥 순전히 내가 이걸 노력해서 얻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아 얻으면은 좋은 거라 좋은 거고 못 얻으면은 나쁜 거다. 이런 게 바로 욕망이니까 욕망은 나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랑이 몇 쪽이라고 그랬어? 72페이지요. 하랑이 책 72쪽하고 수제하고 좀 다르구나. 거기 챕터가 몇 챕터야? 여기가 파트 2의 그냥 읽어주자, 하랑이가. 그 부분을, 그 앞뒤 부분을 해서 읽어주자, 하랑이. 그러나 욕망은 목표와 아주 다릅니다. 목표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꿈과 점점 가까워지지만 욕망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꿈과 점점 멀어집니다. 목표를 한마디로 내가 정성 들여 이뤄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욕망은 운 좋게 얻으면 땡큐라는 막연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면으로 맞닥뜨려 정성 들이는 건 귀찮거나 힘들고 그러면서도 포기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싫으니까 그저 무턱대고 바라기만 하는 것. 이것이 욕망입니다. 딱 도둑놈 심보듯. 그래서 얘랑 놀면 놀수록 꿈과는 멀어져요. 욕망으로 가득 찬 되면 좋고 아니 말고 하는 태도로는 절대로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목표와 욕망을 잘 구별하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욕망이 아니라 목표여야 합니다. 내가 목표형 인간인가, 욕망형 인간인가를 알고 싶다면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내적으로 보면 됩니다. 정해진 목표였지만 지켜나가는 태도가 되면 좋고 아니면 거라면 나는 욕망형 인간입니다. 목표형 인간은 지켜나가는 태도가 지독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지금 하랑이가 선생님 책으로는 67, 68쪽이고, 해나도 찾았어? 못 어, 찾았어? 84쪽? 그래. 그래서 이게 꿈과 목표와 욕망이 각각 다르다 해가지고, 특별히 지금, 목표와 욕망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입니다. 소연이 들었어? 소연아, 네 목소리가 또 안 들리네. 네? 들었냐고. 하랑이가 네, 어. 들었어요. 자, 그래서 하랑이 질문이 뭐랬어? 욕망에 대해서, 하랑이 질문이 그래서. 그, 하랑아? 네? 그래서 너의 질문이 뭐였어? 욕망이, 욕망이 나쁘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음, 저자가 저자의 욕망에 관한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들을 묻는 질문입니다. 진행하십시오. 해나님, 어, 저는 욕망도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목표형 인간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만약에 자기가 실패했을 때 그것에 대한 자책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고 딱 정해진 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기분 때문에 스트레스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차라리 욕망형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욕망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인님, 이제 목표형 인간이면 더 좋겠지만 욕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욕망도 일단 시도는 해보는 거잖아요. 그게 포기가 쉽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도를 해보고 욕망 어느 정도 시도를 해보는 것까지도 저는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욕망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욕망이라는 사전의 뜻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냥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무언가를 바람으로써 꿈이 만들어지고
꿈이 만들어져서 목표가 만들어지는 건데, 욕망이 나쁘다고 하는 거면, 그럼 욕망이 나쁜 거면은 욕망이 없어져야 되는데, 욕망이 없어지면 결국은 꿈이 생길 수가 없는 거라 저는 생각해서 욕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욕망을 너무 과하게 가져서 주변 도덕 같은 것도 전혀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요? 네. 지금 여기 욕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하랑이는 바라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렸어.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욕망을 갖는다. 그런데 이 저자는 여기는 저자가 누구예요? 박상혁. 이 정의하는 욕망은 바라기만 하는 마음.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 만자가 들어. 만자가. 바라는 마음. 그래서 하랑이는 욕망을 바라는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이 바라는 마음이 발달해야 꿈이라는 것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목표라는 것도 세워지고 하기 때문에 욕망이 없으면 꿈도 없고 목표도 안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욕망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박상혁 이 저자도 아마 하랑이 말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박상혁 저자는 이 욕망을 뭐라 했냐면 바라기만 하는 마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욕망을 뭐라고 그런 거야?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해나하고 서윤이가 중간고사를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나 시험 뭐 하고 싶다? 잘 보고 싶다. 나 시험 정말 100점 받고 싶다. 나는 그럼 뭘 갖고 있는 거야? 욕망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욕망만 갖고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야. 응? 그거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저자는. 근데 우리가 사실 좀 그러면 그 말 틀렸다고 할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그 말 틀렸다고 할 사람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욕망을 어떻게 뭐 하는가? 정의하는가? 라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독서 글을 읽을 때 그 사람이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나?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나? 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다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 하나는 이 사람이 저자가 정의하는 말을 기반으로 논리가 옳게 전개되는가? 이 사람이 정의한 욕망이 이건데 이것이 도둑놈 10보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여러분 봤을 때 옳게 전개되는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다 라고 할 수도 있어. 동시에 근데 여러분들이 정의 자체가 뭐한가? 올바른가? 이 사람이 뭐 꼭 정의가 아니라 전제로 삼고 있는 것. 전제로 삼고 있는 것 자체가 뭐한가? 맞는가? 요 점도 여러분이 함께 뭐 해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 이 사람이 말하는 정의하는 욕망, 바라기만 하는 마음은 도둑놈 싶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망은 버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아? 어때? 해나 소연이 또 하랑이 바라기만 하는 마음은 도둑놈 싶보고 잘못된 거고 이런 욕망은 버려야 된다라는 이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동의하지 않냐고. 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1번은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여러분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바라기만 하는 마음이 왜 그게 왜 도둑놈 싶보냐. 바라기만 하는 마음 자체도 의미 있는 거다. 필요한 거다. 라고 한다면 이 저자의 생각에 뭐 하는 거야? 반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또 한 가지는 이 1번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정의 자체가 올바른가. 근데 욕망이라는 게 지금 바라기만 하는 마음인가? 왜 욕망을 이렇게 바라기만 하는 마음으로 정의 내는 건가? 이 정의 자체가 뭐 됐다? 잘못되었다. 정의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이걸 자체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 번 비유하는데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주를 해. 그런데
들판에서 경주하면 토끼가 뭐 한다? 거북이를 이긴다. 그러면 들판에서 경주하면이라는 그런 뭐가 깔려 있는 거야?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 그 토끼가 거북이를 이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들판에서 경주한다 하더라도 토끼가 거북이를 이긴다? 아니다. 들판에서 경주해도 거북이가 토끼 이길 수 있다라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들판에서 경주하면 토끼가 거북이 이긴다고. 근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경우는 그런데 왜 토끼와 거북이가 들판에서 경주를 해야 되냐고. 그 기본 전제 자체를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따져볼 수도 있다는 거야. 왜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들판이 아니라 강에서 하자는 얘기야. 헤엄치자는 얘기야. 그러면 그건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라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 논의의 어떤 전제 조건, 정의,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전제 조건과 정의에 뭐 할 수 있나? 동의할 수 있나? 이 부분도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 자, 욕망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욕망이란 단어, 어감, 느낌. 자, 하랑이는 욕망하면 떠오르는 느낌, 이 뭐야? 단어가 뭐고, 욕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으로 보여? 아니면 뭐 부정적인 느낌들 굳이 나눈다면? 음, 욕망. 음, 욕망이, 음. 야, 욕망하면 또 이게 뭐야? 야심, 야심. 그리고 음, 뭐라 해야 되지? 어, 그, 음. 그, 네가 느끼기에 욕망하면 긍정적으로 추구해야 될 걸로 느껴져?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뭐야? 부정적으로 느껴져? 일단 부정적인 어감. 하랑이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서윤이는 욕망하면 떠오르는 건 어, 용, 좀 그래도 아무래도 부정적인 거가 더 부정적으로 느껴져? 느껴지긴 한데, 예. 욕망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뭐야? 뭐 욕망하면 뭐가 떠올라? 어, 욕망, 떠오르는 게 없어? 아니, 해나는 또 살짝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인데, 왜냐면 열망이나 열정 이런 단어들보다는 음, 조금, 열망, 열정은 뭔가를 하기 위해 약간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게 생각나는데, 음. 욕망 자체만 들으면 조금, 어, 부정적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사실 유교 문화뿐만이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거의 모든 종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른바 금욕이야, 금욕. 욕망을 뭐 하는 거? 금지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 욕망에 대해서 절제, 금지, 이가 이렇게 같이 따라 붙는 거야. 그 욕망이 모든 악의 근원, 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그 불행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아. 물론 욕망, 욕심 이걸 같은 걸로 봤을 때. 반대로 이제 아까 해나가 말했던 뭐 열정, 열망, 뭐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욕망해도 괜찮아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 욕망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어. 아니, 우리는 그동안 욕망하지 마. 욕망을 감춰야 돼. 욕망을 어쨌든 내가 잘 눌러 담아야 돼. 그랬었는데 욕망해도 괜찮아서 발음도 막 욕만 해도 괜찮아 막 이렇게 발음도 좀 헷갈리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욕망해도 괜찮다 해서 지금은 오히려 욕망을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시기. 그래서 욕망 이게 금욕하다 보면 우리가 뭐가 되기 쉽냐면 이중적인 인간이 되기 쉬워.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욕망이 뭐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욕심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뭐해? 그 욕망이 있는 것들. 그래서 옛날 얘기 중에 그런 얘기했어. 선생님 그 지금 제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두 선비가 친구야. 친구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 근데 옆에 해나가 이렇게 쓱 지나간 거야. 근데
A라는 친구는 해나가 싹 지나가니까 고개가 그냥 쓱 돌아가는 거야. 해나를 따라서. 근데 B라는 친구는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앞을 뚜벅뚜벅 걷는 거야. 그 A라는 친구가 깜짝 놀란 거야. 야, 이 B라는 친구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 해나처럼 저렇게 예쁜 여자를 보고도 그냥 뭐해? 눈이 안 돌아가고 고개가 안 돌아가고 제가 할 길을 또박또박 가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랍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오늘 길 가다가 예쁜 여자를 봐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싹 돌렸는데 이 B라는 친구는 제가 할 길만 가더라. 그랬더니 이 엄마가 뭐라 했냐면 B하고 놀지 말라고 그랬어. 응? 그러면서 욕망을 갖고 있는 거. 예쁜 여자를 보면 뭐 하고 싶은 게 보고 싶은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라는 거야. 근데 이 B는 그 욕망을 뭐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없앴거나 감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야. 냉정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뭐 훗날 나중에 정말 이 B가 뭐 어떤 뭐 이렇게 아주 냉혈한이 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됐다 뭐 그런 옛날 이야기 어쨌든. 응? 근데 그래서 그 옛날 이야기에도 드러난 어떤 그런 생각은 우리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망은 자연스러운 거고 어차피 우리가 뭐 이렇게 뭐야 아까 말한 대로 뭐 여러분들이 멋진 남자를 만나고 싶은 욕망, 뭐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은 욕망,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 뭐 아름다워지고 싶어진 욕망, 뭐 인기를 끌고 싶었던 그런 욕망, 인간의 어떤 다양한 그런 욕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 라는 쪽의 주장이 최근 들어서는 더 인기를 끌고 있어. 근데 옛날에는 그런 욕망을 드러내면 그건 아주 뭐한 사람이야? 천박한 사람, 천박한 사람. 그건 선비의 길이 아니야. 양반의 길이 아니야. 군자의 길이 아니야. 그런 소인배들. 아래 것들이나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고 동물적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그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라는 부분들이 서로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어쨌든 그 욕망이 아까 이제 하랑이가 얘기했는데 그 욕망이 사실은 이제 적이라고 얘기해. 장작이야, 장작. 불이 붙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장작이 있어야 되잖아. 그 장작이 없으면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야. 즉 뭔가 욕망이 있어야 열정도 있는 거고, 뭔가 행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욕망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사람이 뭐야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은 오히려 어떤 사람을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행동하게 하는 중요한 근본 원인이 된다. 라고 해서 그 욕망에 대해서 이제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욕망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욕망 때문에 스스로를 불태우게 되는 화를 자초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욕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서로 논란들이 또 이렇게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욕망의 크기가 제가 아까 뭐 하더란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소윤이가 갖고 있는 욕망, 해나 갖고 있는 욕망, 하나가 갖고 있는 욕망의 종류도 다르고 모두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나는 어떠한 욕망을 갖고 있나 어떤 크기의 욕망을 갖고 있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근데 그 욕망을 내가 그거를 뭐 하는 것들 드러내는 거에 대한 가치관 태도 가치관 태도에서 아까 전통적으로는 욕망을 감춰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근데 현대 들어서는 오히려 그 욕망을 드러내고 그 욕망을 에너지 삼아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것인 건가 라는 부분들도 또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쌤은 그냥 좀 욕망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 아까 이 책에서 아까 정의내렸던 것들은 욕망만 가지고 있고 뭐 하지 않는 거? 행하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헛된 욕망이다. 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하랑이 진행해. 네. 여기에 파트 1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살아왔는지가 대강 적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의 삶에서 가장 본받고 싶었던 부분은 어디였나요? 서윤님. 소윤이가 책을 못 읽어가지고 아, 그러려고 그 질문을 드리면 간단하게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랑이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 것 같은데 이분이 15살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15살 중학생 때도 초등학교 수학을
제대로 모르는 만큼 되게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라는 회의감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나가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도 좀 큰 대학에도 들어가면서 공부를 성공한 사람인데 음. 그 질문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저자의 삶에서 가장 본받고 싶었던 부분. 끈기? 끈기 아닐까요? 아, 이 책 저자의 삶에 대해서 지금 하라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지. 한마디로 네. 말해서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팽팽 놀고 공부도 안 했던 놈이 중학교 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법대, 연세대, 경영대, 동신대, 한의대 같은 걸 동시 합격하고 이른바 공부 잘하는 놈이 됐다는 스토리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됐다는 그런 스토리인데 성공 스토리지. 요 스토리를 듣고 보니 인상적인 부분들 이 뭐냐라는 게 사랑의 질문인 거지. 음. 근데 뭐, 말하면 돼요? 네. 어? 말하면 음. 돼요? 음. 그래서 일단 자기가 생각하고 뭐뭐 해야겠다 했던 거를 끝까지 해서 성공한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해나님, 저도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 오직 해볼래라는 마음 하나로 이렇게 수학 문제 하나 3~4시간씩 풀어보고 영어 단어 모르면 100번씩 써보고 그래서 효율성 제로의 뭐 단순 무식 공부였다라고 써있는데 저 같으면 그냥 빨리빨리 끝내고 못하겠으면은 막 별표 치고 그냥 풀이를 보거나 해서 빨리 이해하는 걸 먼저 하려고 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효율성 제로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힘으로 끝까지 풀어내려는 그 서연이랑 똑같이 끈기가 제일 본받을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저자가 가진 끈기도 있지만 저는 일단 공부를 시작하려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게 되면 갑자기 무기력해질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이겨내고 공부를 한 것도 너무 대단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찮음을 떠보는 게 너무 대단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진짜 귀찮음이 많은 성격인데, 진짜 2학년 때는 가방 열는 것조차 귀찮았을 정도로 귀찮은 일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인데, 이거를 떠내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도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거를 떠나보는 게, 힘쓰면서도 이렇게 떠나보는 게 너무 대단하게 느꼈습니다. 선생님은요? 네, 뭐, 이게 결국은 성공했기 때문에, 뭐 사회적 기준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갑자기 공부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한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었나, 라는 부분에서 도대체, 뭐,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계기가 없이 그냥 뭐 서점에 지금 내가 뭐 하는 건지 인생의 회의가 들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떤 그런 극적인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그러는데 그런 깨달음의 순간 그런 결심의 순간이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올 건가 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이제 궁금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사실 한 번씩은 누구나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참으로 어려운 일들인데 그걸 해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것들이 과연 결심하고 한다고 이게 될 일인가 아니면 그것도 정말 타고난 어떤 그런 재능 중에 하나인 건가 그 점이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인데 이 책을 읽고 정말 공부가 재밌어졌는지 묻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일단 애초에 공부라는 게 그 정확한 의미와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걸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재밌어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전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학교에서 하는 공부, 학원에서 하는 공부 그냥 딱 해야 될 것만 하느라 숙제도 바쁘고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하이님, 어, 저도 마찬가지로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공부가 이제 일단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숙제도 양이 많다 보니까 맨날 쫓기면서 살아야 되고 해서 딱히 재밌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이거를 읽으면서 와, 나도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까지 재밌어졌다는 뭐 그렇게 큰 거는 딱히 못 느꼈는데 아무래도 이 책의 대부분 내용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내용과 그리고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벌어질 일을 경고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여기 이 책은 대부분 써놨는데 이런 내용들을 써놓았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재밌는가라기보다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를 하고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공부에 재미를 느끼는 것보단 공부의 효율이나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적어놓은 느낌이 더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요? 네, 저도 학교 공부가 재밌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학교 공부가 재밌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원해서 하는 공부, 제가 그냥 하는 공부는, 이거 재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공부가 왜 재미가 없는가? 뭐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해서 하는 것이라. 도대체 이걸 왜 배워야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억지로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공부뿐만 아니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심지어는 애들 보고, 게임을 억지로 시켜서 하라고 그러면, 그것조차도 어쩌면,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점에서, 두 번째는 보통 이제, 그것을 하는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그리고 왜 해야 되는 거야?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뭐라 그래? 나중에 도움 될 거라서. 아니 뭐 시험 잘 보면 해야 돼서. 좋은 직 얻으면 해야 돼서. 하는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라고 돼 있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들은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 나옵니다. 책의 수행책으로는 108쪽인데 제5장 고생 좀 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책으로 봤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소제목이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램프는 현실이 없다. 그 다음에 자라기 전까지는 좀처럼 재미가 없는 법이다 해서 113쪽. 선생님 책으로는 113쪽인데 하랑이하고 해나가면 쪽수가 좀 다를 거야. 그 근처에 보면은 작은 제목으로 자라기 전까지는 좀처럼 재미가 없는 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 혹시 찾았어? 하랑이 해나 찾았니? 네. 어. 선생님 그래서 어딘지 한 번만 더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라기 전까지는 좀처럼 재미가 없는 법이다라는 소제목. 파트로는 제5장 고생 좀 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파트의 큰 제목은 그거고 소제목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거에 잘하기 전까지는 좀처럼 재미가 없는 법이다. 네. 거기에 보면
어, 어쨌든 뭐냐면 잘하지 뭐해서? 못해서. 쉽게 말해서 뭐해서? 어려워서.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재미가 없는 거란 얘기야. 뭐든지. 뭐 게임, 심지어는 게임조차도 처음에 너무 어려우면 그 어려운 그 순간에는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몇 번 해보다 보면 슬슬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할 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재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해서 선생님 책으로는 115쪽인데 이런 얘기를 해. 아, 지는 사람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단계가 영원한 줄로 착각합니다. 지레 겁먹는 거죠. 그래서 이 고비 앞에서 번번이 주랭랑치고 말아요. 그렇게 경쟁자 중 70%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70% 이상,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처음에 수학 문제 푸는데, 영어 공부하는데, 처음에 뭐 하더라는 거야?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당연히 재미없고, 재미없으니까 뭐야? 포기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봤던 내용을 두 번째로 볼 때는 처음보다 훨씬 편해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근데 이제 두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남아있는 30%중 대부분이 두 번째 단계를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갑니다. 어? 그러니까 계속 보기가 뭐 하다는 거야? 지루하고 힘들다라는 얘기야. 그 지루하고 힘든 걸 어떻게 참아내냐는 얘기. 처음에는 어려워서 떨어져 나가고, 두 번째로는 두 번, 세 번 반복해 보는 게 지루하고 힘들어서 뭐 하고 떨어져 나가고. 어?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같은 범위를 세 번째, 네 번째 볼 때는 더욱 수월해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면서 슬슬 재미가 느껴지게 시작한다는 거야. 이 저자의 주장이야. 그러니 공부가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이라는 거는 결국 뭐라는 거야? 아, 네, 여러분 혹시 제일 높은 산 가본 게 어디야? 제일 높은 산 가본 게. 자기가 높은 산 가본 게. 어느 산 가봤어? 야, 해나 동네 뒷산, 그 대덕초등학교 뒷산, 화봉산도 안 가봤어? 우성이산? 우성이산 가봤어요. 우봉이 우성이산은 가봤고. 서윤이는 어느 산이 제일 높은 산 가봤어? 네 걸어서 가본 전, 산. 어, 그냥 저희 집 동네에 있는 무슨 산이었지? 야, 이름이 올평동에 기억이 무슨 안 나. 산이 있어? 올평동에 산이 없잖아. 아니, 월평동 말고 아, 조금만 가면 그 도솔산? 나오는. 아, 네. 도솔산 가봤고. 하랑이는 이름 있었는데, 계룡산? 기름산 보문산? 어. 아니고, 가보긴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디 가봤어? 너도 뭐 저기 문지초등학교 중에 허봉산 가봤어? 속리산? 속리산. 속리산 그래서 저기 문양대까지 올라갔어? 끝까지? 네, 오, 그렇구나. 거기서 속리산 문양대 당했어요. 뭐라고 하나가? 거기서 도난당했어요. 조난당했다고? 네, 왜, 왜, 길을, 왜? 왜? 거기 날이 깜깜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길 잃었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갖고 누가 어떻게 구조해줬어? 아니면 그냥 내려왔어? 119 불렀어요. 어? 119 119 불렀어요. 불렀어. 야, 큰일 날 뻔했네. 다행입니다. 자, 지금 쌤이 왜 산 얘기를 하느냐? 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산이 이렇게 높잖아.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제일 행복한 순간은 여기 올라가고 뭐 하는 순간이야? 야호 외치는 순간이야. 요 때는 재밌어. 요 때는 재밌어. 근데 요 올라가기까지가 너무 뭐 하더란 얘기야. 너무 힘들더란 얘기야. 어?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이 그런 거야. 여기서 이 높은 데를 어떻게 올라가? 어? 올라가는 동안도 뭐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중간에 다 그만두는 거야. 근데 여기 올라간 사람이야 비로소 이제 뭐해? 아, 산에 올라가는 게 좋다. 라는 그런 느낌을 느낀다는 거야. 이 책의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이라는 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마침내 이르렀을 때, 그럴 때 공부가 재밌다는 거를 느낀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꼭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듯이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별로 없지 사실은.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이 책보다 전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있었어. 엄청난 베스트셀러 제목이 뭐였냐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혹시 이런 책 제목 들어봤어? 공부가 제일 쉬웠다니 이게 무슨 이런 도발적인 제목이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냐? 근데 이 저자는 정말 그 책을 읽어보면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얘기가 절로 나와. 왜냐면 이 사람이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공사장부터 시작해서 온갖 험한 일을 다 한 거야. 그래서 온갖 험한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공부하는 일은 그 험한 일을 했던 거에 비하면 뭐 한 거야? 쉬운 거야.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 이것들을 고생을 한번 시켜봐야 애들이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게 해달라고 뭐 그럴 텐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가 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피부에 사실은 뭐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 저자하고 아까 그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의 저자의 주장하고 아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는 좀 달라. 아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는 다른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차라리 공부하는 게 그나마 뭐하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 밭에 가서 뭐너 공부 안 하려면 밭에 가서 일해. 그럼 그 땡볕에 가서 일하기 너무 뭐하거든? 싫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차라리 선풍기 틀어놓고 뭐 하는 게 낫다는 얘기야. 공부하는 게 낫다는 얘기야. 그 경우가 아까 말한 대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이라는 분들은 그 공부가 어려웠던 어떤 그런 것들을 뚫고 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럴 때 공부가 쉽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요 3번을 뭐 한 거야? 극복한 어떤 그런 상황들. 그게 이제 공부가 쉬워진 어떤 그런 분야는 얘기. 그래서 서윤이 해나 하랑이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너네가 뭐 수학 같은 거 문제 잘 몰라갖고 원리를 이해 못해갖고 힘들다가 나중에 그 원리를 깨닫고 이거 이렇게 풀면 되는 거네라고 알았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그래서 척척척 풀릴 때 그럴 때 공부가 그때는 나름 재밌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부분 부분 경험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뭐 매번마다 다르다는 것도. 매번마다 아까 그 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쾌감을 느꼈어. 그 사람들 중에는 다음에 산을 또 가. 왜?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과정을 참는 거야. 그리고 그 자체를 즐기는 거야,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산을 계속 타. 반면에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뭐였던 사람들, 끔찍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은 순간에 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 쾌감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다시는 산에 뭐해? 안 간다고 그러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사람 공부도 그렇고 산에 가는 것도 그렇고 사람마다 또 이제 뭐해?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 볼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의 정도가 산을 타는 거의 어려움과 뭐 자기가 테니스를 배우는 거에 초반의 게 어려움이 사람마다 느끼는 게 서로 뭐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선생님 보고 만약에 악기를 배우라고 한다. 그럼 선생님 그거 너무 어려워갖고 중도에 포기하고 뭔 재미냐 그럴 거야. 근데 해나 같은 경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를 못 할 거야. 아니 악기 배우는 게 왜 산 타는 것보다 훨씬 이게 더 할 만한 거 아니에요?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차라리 산을 탈게 그럴 거란 얘기야.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뭐 하다는 거야? 좀 다른 어떤 그런 지점들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요것도 중요한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해서 하는 것이라서 하는 의미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근데 문제는 요 1번은 학생 때는 극복이 안 돼. 여러분이 배우는 그런 시기엔 여러분 이게 극복이 안 돼. 그럼 요게 극복이 되는 사람이 누구야? 연구자들. 교수님들. 교수님들은 자기 전공이 정해지고 자기가 뭘 연구할 게 정해서 그걸 갖고 공부를 해. 그다음 이 교수나 연구자들은 자기가 하는 공부가 재밌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뭐로 하는 사람들? 취미로 하는 사람들. 선생님처럼 뭐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 근데 기본소득 공부하는 거? 그건 재밌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 목적을 갖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원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재미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해야 해서 하는 것이라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좀 이렇게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거지. 근데 그나마 이제 뭐 요 하는 의미,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하고 같은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선생님이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2번이야, 2번.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면 뭐 그 우리 화학에 관한 책 봤었지, 서윤아. 그러면서 이제 화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화학은 왜 배워야 되는 건가, 화학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뭐 음악에 관한 어떤 그런 책을 봤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것들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알면,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있는 거고, 이걸 왜 배우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면, 그나마 그 공부에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에서 이런 얘기 나와. 쪽수가 달라갖고 좀 힘든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 하려고? 시험 잘 보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 책에 보면 25쪽에 이런 얘기를 나와. 선생님 책은 25쪽인데 그냥 읽어줄게, 선생님이.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공부의 본질이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점이에요. 다른 놈 이기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뭐가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자기 성장이라는 거야. 근데 이 얘기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와 닿냐고 문제는.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공부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냐고. 몇 등 했냐? 레벨을 어떻게 올렸냐, 안 올렸냐. 요것 때문에 사실은 피부에 와닿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간극이 어떤 그런 간극이 있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잘 메꿔낼 것인 건가.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들은 여러분들이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어떤 그런 마음들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공부가 또 차이가 있어.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은 공부하면 무슨 공부를 생각해? 여러분들의 공부랑 오로지 다 뭐야? 학과 공부잖아, 학과 공부. 여러분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공부는 학과 공부만 있는 게 아닌 거지. 공부는 훨씬 더 그 범위가 넓은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오로지 학생 시기에는 이 학과 공부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좀 이렇게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학과 공부라는 것들은 수많은 공부 중에서 가장 뭐가 되는 공부? 기본이 되는 공부라고 사회적인 합의를 한 거예요. 요게 기본 바탕이 되어야 그걸 바탕으로 다른 공부도 더 잘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요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의미, 가치를 이렇게 깨닫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 얼마나 이걸 잘 뭐 할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있느냐? 또는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 선생님이 공부하면 좋다고 그랬어. 부모님이 공부하면 좋다고 그랬어. 그러니 내가 이게 의미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말을 믿고 내가 뭐 하겠다? 걸어가 보겠다. 라는 사람들은 걸어가다 보면 이래서 이 공부가 중요하다고 했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고 그나마 여기 온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말을 이제 뭐 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 당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부 말고 난 다른 거 난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른바 학교 공부를 뭐해? 소홀히 하고 안 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같은 경우에 이른바 학과 공부를 중심으로 어, 기회, 기회 자체가 많이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요즘에는 학과 공부가 아니어도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뭐 한 거야? 커진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또 다른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의 저자는 기본적으로 뭘 바탕으로 학과 공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나중에 이 뒷부분에 가면 학과 공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 건가라는 거에서 뭐 국어 공부는 어떻게 되고 영어 공부는 어떻게 되고 수학 공부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아직 해나가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데, 뒷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뭐야 조언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랑이 진행 다 한 거야? 자, 선생님 책으로 58쪽입니다. 이게 그 챕터 상으로 보면 제2챕터 내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기 때문에라는 제2챕터에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소제목으로 공부하지 않기에는 내 인생에게 미안하니까라는 공부하지 않기에는 내 인생에는 미안하니까라는 소제목이 되어 있는 그 부분들 찾았어 혹시 해나 하랑이? 네. 어, 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제목 바로 위에 문단을 한번 읽어줄까? 해나가 그 제목 바로 위에 문단 내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내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엄마, 아빠 말고 나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귀하게 써주세요. 나를 위해서. 한 번뿐인 내 인생을 귀하게 채워주세요. 다른 누군가 말고 오직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 위해서 공부를 하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엄마 아빠가 맨날 하는 얘기 하잖아. 야, 엄마 아빠 위해서 공부 안 해? 너 위해서 공부 안 하잖아! 하고 얘기하잖아. 그 사실은 그 말이 진실이기도 하지만 거짓이기도 해.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위해서 공부하래? 너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라고 하지만 그 여러분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엄마 아빠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선생님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엄마 아빠도 쌤도 뒤지게 혼나는데 왜 여러분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할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소연이 네가 공부 잘하는 게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할까? 응? 하랑아, 너가 공부 잘하는 게 왜 이렇게 엄마 아빠를 위해서야? 내가 공부를 잘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엄마 아빠도 행복해질 테니까. 아유, 역시 하랑이는 아주 선해. 맞아. 아주 중요한 얘기지. 아주 중요한 얘기야. 그에 비해서 현실적으로는 너네가 공부 잘해야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울 거 아니야. 어깨 힘들어할 거 아니야. 다른 아줌마들 만났을 때, 다른 아빠 친구들 만났을 때, 우리 딸 공부 잘한다고 으쓱하고 자랑할 거 아니야. 근데 너네 공부 못하면 엄마 아빠 얼마나 기죽는지 알아? 다른 사람들이 막 우리 자식 어쩌고 자식 자랑하는데 자기만 자식 자랑 못하면 엄청 기죽는단 말이야. 너네가 공부 잘해 엄마 아빠가 뭐 하는 거야? 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의 뭘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인 측면도 있다는 거야. 그건 많이 있는 건 아니고. 또 너네가 공부 잘해야 나중에 좋은 직업 얻어서 제대로 잘 살 거 아니야. 그래야 부모한테 너네들 용돈도 주고 부모들 잘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너네들이 공부 못해갖고 엉망진창 살아봐. 그러면 부모가 오히려 너네들을 뭐 해야 돼? 뒷바라지 해줘야 되잖아. 지금도 너네 키우는데 힘든데 나중에 너네 커서까지 너네 뒷바라지 하려면 부모가 얼마나 뭐해? 어렵겠어. 그 너네가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누굴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거야. 부모를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거야. 냉정하게 말하면. 하지만 오해하지 말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게 부모만을 위해서다. 그건 결코 아니지. 그러니까 난 부모를 위해서 난 공부 안 할 거야. 라고 해봤자 결국 누구 손해라는 거야. 알겠죠? 자신들의 어떤 그런 손해라는 거지. 아까 쌤이 부모를 위해서라는 거는 플러스 알파야. 덤이야, 덤. 덤인 거고 그 부분은 부모가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듯이 결국 공부를 하고 안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나 여러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잘 갖고 갈 건가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 어떤 논쟁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론을 제기한다면, 나는 지금 공부하는 게 음, 힘든 일이다. 나는 지금 공부하는 게 힘든 일이다. 근데 그게 왜 반론이 될 수 있는 거야? 나는 공부를 이게 자신을 위한 것인데 음,
자기가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하는 일인데, 음, 오히려 자기가 이 일로 인해 불행해집니다. 그렇지. 하락이가 좀 중요한 얘기였지. 내가 행복해지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난 너무 뭐하다? 어렵고 힘들고 불행하다. 그러니까 난 뭐 하고 싶다. 지금 당장 난 행복하고 싶다. 지금 당장 나는 편하고 싶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지금 당장 편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지금 당장 편하게 한다는 거는 이 저자는 그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고 자기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나는 굳이 공부 못해도 상관없다. 난 굳이 공부하느라고 내 인생을 거기에 낭비할 필요 없다. 예를 들면 뭐 소윤이가 요즘에 뭐 팝에 엄청 빠져 있어. 응? 그래갖고 그 팝을 듣고 그런 게 너무 행복해. 그리고 뭐 팝 그 문화에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러고 싶어. 그러다 뭐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면 그런 팝 문화에 어울릴 수가 없잖아. 그러면 너 공부를 포기하고 팝 문화를 즐길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럼 너가 너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다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아니 나는 지금 팝 문화를 즐기는 그게 바로 나의 삶을 잘 사는 거고 그게 나의 행복한 삶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건 아니라고 좀 얘기하는 거지. 물론 뭐, 이 사람이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기력한 삶이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뭔가를 뭐 축구를 열심히 한다던가, 아니면 뭐 악기를 열심히 한다던가,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 근데 어쨌든, 자기가 뭐 열정없고 열심히 사는 삶이어도 되는 거지. 그게 꼭, 그 학과 공부해야 되는 건가. 물론 뭐 이 사람이 이제 그것도 역시 뭐다? 공부다. 어? 뭐 축구를 열심히 하는 것도 공부고, 뭘 열심히 하는 것도 공부고 이렇게 볼지 아니면 그 열심히 한다라면 그것도 공부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괜찮다라고 할지 그건 또 이제 사람마다 다른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공부가 바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들 한 분뿐인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이유가 이제 이 책에서 보면 59쪽에 나왔는데 그 공부하지 않기에는 내 인생이 미안하니까 그 부분에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로 마음먹고 나서 찾았니? 거기 읽어볼까 누가? 아까 좀 아까 누가 읽었어? 해나 읽었어. 그럼 하랑이 읽어볼까?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기로 마음먹고 나자 공부를 대하는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부하는 게 나를 갈구하는 일로 느껴져 기꺼이 해보고픈 마음이 솟구칠 뿐더러 무엇보다도 우선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놀라운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가는 탕탕 느껴졌으니까요. 공부란 내 인생을 보다 다채롭게 만들어줄 지식을 얻는 탐험이자 풍성하게 만들어줄 지식을 얻는 탐험이었습니다. 거기 그 뭐야 공부란 내 인생을 보다 다채롭게 만들어줄 지식을 얻는 탐험이자 풍성하게 만들어줄 지혜를 얻는 탐험이다라고 해서 그 공부가 갖는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본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과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이 그 학과 공부를 하는 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학과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지식이 앞으로 다른 것들을 해나가는데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공부 자체를 여러분이 참고 뭐 시간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의 자신을 이겨내고 그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저절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밑바탕이 된다라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그 뒷부분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 말고 이제 세 번째라는 부분들이 아까 공부를 잘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넓어진다는 거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야. 여러분이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근데 의사 선생님 되려면 공부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잘해야 된다는 거야. 변호사가 되고 싶어. 공부를 뭐 해야 돼? 잘해야 된다는 거야. 즉 여러분들이 일정 정도 점수가 이상이 올라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뭐 나는 선생님 되고 싶어. 근데 공부는 잘 못해.
그 현실 사회에서 공부를 제대로 잘 못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뭐 선생님 되고 싶다. 뭐 심지어 뭐 약사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라고 했었을 때, 물론 학과 공부하고 별 관련이 없는 직업도 분명히 있어. 그리고 그걸로 또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 근데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과 공부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선택의 폭, 이 부분들을 결정짓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저자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그런 필요 때문에 공부라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도 있는 거 볼 수 있고, 또 81쪽에, 선생님 쪽은 81쪽인데,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작은 제목이 있어.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 사연이 81쪽, 거기에 보면 그 챕터의 세 번째 문단, 신독이란 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해나 혹시 찾았어?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 찾았어? 작은 제목.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 지금 찾고 있어요. 81쪽 근처에서 한번 찾아보면 될 거야. 요 부록 그 답은 내 안에 있다라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앞에 요 앞장 그 비하인드 스토리 나오는 그 앞장이 있어. 네. 신독이랑 거기 읽어보자. 신독이란 주위에 아무도 없이 홀로 있을 때도 지켜보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처럼 마음을 다잡을 줄 알아야 한다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입니다. 혼자 있을 때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마련이잖아요. 한마디로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과 자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독은 공부하는 사람에게야말로 무척 필요한 덕목입니다. 공부는 철저하게 홀로일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 앉혀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앉아있는 동안 무엇을 얼마나 해낼지는 전적으로 내 마음에만 달려있으니까요. 아, 정직한 노력, 수고했습니다. 거기.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왔어? 무슨 단어? 신독. 신독이야, 신독.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남이 보니까 남 눈 때문에 뭘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 제일 강한 사람은 남이 보니까가 아니라 뭐해?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있잖아. 나 자신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근데 사실 선생님도 그게 안 돼. 자꾸 남을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그 공부하는 방법들 중에 이렇게 뭐야? 이렇게 줌 켜놓고 공부하는 거 혹시 알아? 그런 거 있는 거 알아? 모르는 사람들끼리 줌으로 이렇게 서로 그 화면에다가 계속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그래야 남들이 보고 있어야 자기가 흐트러지지 않고 공부한다고. 자기 혼자 공부하면 자꾸 흐트러진다고. 그게 또 우리 인간의 뭐 그냥 근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방법이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그런 이유들이 남들하고 같이 있어야 자기가 흐트러지지 않을 거다. 자기 혼자 있으면 자꾸 뭐 그만두고 싶고 또 눕고 싶고 뭐 딴 스마트폰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야. 근데 이 저자는 뭐야?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 혼자 있어도 자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게 너무나 뭐한 얘기야? 어려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어떤 그런 얘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도 어찌 보면 이런 걸 왜 자기 개발서의 넓은 범위의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이야기에.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뭐 될 수 있는가? 일반화 될 수 있는가?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성공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이 사람 말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들. 결국 그 과제는 역시 여전히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어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란 무엇인 건가? 나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건가? 공부를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건가? 나만의 방법은 무엇인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다라면, 그것들이 좀 이렇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서윤이나 해나처럼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공부란 무엇이지? 공부란 해야지 막, 이 고민을 막 이때 하고 있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그냥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는 그냥 뭐 문제 좀 열심히 풀고 그냥 교과서 열심히 보는 게 그게 현명한 거지. 지금 이 순간에 막 공부를 안 무엇일까? 내가 공부를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마음 이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중간고사 뭐 하고 끝나고 나서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에세이, 수필, 자유롭게 여러분이 수필을 쓰는데 주제는 뭐다? 그리고 해나의 공부, 서윤이의 공부, 하랑이의 공부에서 여러분에게 공부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공부란 무엇인가가 제목이에요. 공부란 무엇인가인데 다만 그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끼는 공부란 무엇이고 나의 공부는 어떠했었고 앞으로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공부는 도대체 나는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에 대한 솔직한 여러분의 심경을 털어놓는 것들. 근데 이 것들이 이제 이유는 이번 글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걸 들여다보는 글이에요.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야. 나는 도대체 나에게 공부가 뭐지? 나는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도대체 공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미가 공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 공부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이 글을 써보는 과정에서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는 글쓰기.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본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저자도 공부에 대한 자기를 들여다보고 나서 이 책을 쓴 거야. 근데 뭐 이렇게까지 쓰지 당연히 못하겠지만 어때 이번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공부란 여러분 인생에서의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이렇게 고민해보는 이 숙제는 언제 해라 소윤아 해놔야 시험 끝나고 해라. 시험 기간 중에 막 또 막 이렇게 숙제해야 돼 이러지 말고 어쨌든 시간은 흘러간다는 것들 금방 또 시험 끝나고 해 그러고 있을 거라는 사실들을 믿고 어쨌든 잘 또 버텨내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